예전에는 감기에 걸려도 이틀이면 털고 일어났습니다. 해열제 한 알 먹고 푹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몸살을 한번 앓고 나서 이윤복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 회복이 이제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흘 앓고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기운이 돌아오지 않았고 잠을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하루도 빠지지 않던 아침 산책을 열흘 넘게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몸이 나아지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영 못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새벽마다 찾아왔습니다. 윤복의 나이는 68이었습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해왔습니다. 담배도 끊었고 술도 줄였으며 매일 아침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몸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누워있는 자신이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 그 다음에는 두려웠으며 마지막에는 서러웠습니다. 아내 최정부는 그 열흘 동안 남편 곁을 지키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이번에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들어야 해요. 윤복은 그 말을 처음에는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말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68배 한 남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듣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회복이 더디고 마음이 먼저 지치는 나이에 비로소 배운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윤복이 처음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것은 1월 중순의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밥맛이 없었고 국을 한 숟갈 뜨는데 팔이 유난히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날 오후에 오랜만에 등산을 다녀왔고 잠도 좀 부족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자리에 눕자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덮으면 더웠고 이불을 걷으면 추웠습니다. 새벽 2시쯤 온몸이 쑤시기 시작했고 윤복은 그제야 몸살임을 알았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내 최정분이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당신 열 있어요? 이마가 뜨겁네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거야. 정분이 말했습니다. 해열제 가져다 드릴게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됐어. 그냥 자. 그러나 정부는 이미 일어나 약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앉는 것도 힘이 들었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벽을 짚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윤복은 그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아팠지만 이틀이면 일어났고 40대에 독감이 걸렸을 때도 사흘이면 털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분이 죽을 끓여왔습니다. 당신, 오늘은 그냥 누워 있어요. 아무 데도 안 가도 되니까. 윤복이 누운 채로 말했습니다. 나 오늘 복지관 가기로 했는데. 정분이 말했습니다. 복지관은 다음에 가면 되잖아요. 지금 일어날 수 있어요? 윤복이 일어나려다가 다시 베개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정분이 죽그릇을 탁자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지 않아요. 몸살은 사흘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열은 내렸지만 기운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조금씩은 먹었지만 식욕이 없었고 낮에 잠깐 앉아 있다가도 금방 눕고 싶었습니다. 윤복은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몸살 하나 앓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정분이 병원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당신 벌써 닷새인데 이상해요. 그냥 감기가 아닌 것 같아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조금 더 있다 보자. 원래 이러다 낫는 거야. 정분이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의사 선생님 말씀 기억하지요? 작년에 정기검진 때 면역력 관리 잘하라고 하셨잖아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 정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당신 지금 닷새째 누워 계신데. 그 말에 윤복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엿새째 되던 날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내과에서 피 검사를 했고 의사가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좀 높게 나왔어요. 몸살 이후에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고 여기에 피로가 쌓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윤복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쉬어야 합니까? 의사가 말했습니다. 적어도 2주는 무리한 활동 자제하세요. 나이 드실수록 회복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복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주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이틀이면 됐던 것이 이제는 2주라는 것이 단순히 몸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분이 운전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야 해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알아. 짧게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2주 휴식이라는 말을 들은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몸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몸이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드는 것 자체가 윤복에게는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평생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도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고 은퇴 후에도 새벽 6시면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루틴이 자신을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루틴이 열흘째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산책을 못 나간 것이 단순히 운동을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해 주던 하루의 구조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분이 아침을 차려 가져오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은 좀 어때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몸은 조금 낫는 것 같은데 뭔가 자꾸 기운이 없어. 정분이 밥상을 옆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몸이 회복되는 중이니까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정분아, 나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래 가는 게. 정분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몸이 예전이랑 다른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그 말이 윤복의 귀에 꽂혔습니다. 인정한다는 것. 몸이 예전이랑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68살까지 건강을 자부해왔던 사람에게 이제 몸이 달라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자신의 나이를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열흘이 넘어가면서 새벽에 잠이 깨는 일이 생겼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이유 없이 눈이 떠지고 나면 여러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몸이 언제 나을까 하는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었으며 그러다 보면 더 오래된 두려움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몸이 약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꼬리를 물면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며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이 윤복에게는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자던 정분이 어느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윤복이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또 못 주무세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그냥 좀 깼어. 자, 정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깼어요. 이야기예요. 무슨 생각하세요? 윤복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정분이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게 새벽마다 잠을 깨게 하는 거예요? 윤복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분아, 나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몸이 이러고 나서 좀 겁이 나. 예전에는 아프면 이틀이면 털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게 그냥 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정분이 잠시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당신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근데 당신 지금 아픈 거 맞아요. 아픈 사람이 그런 생각 드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낮에 그 생각이 들면 저한테 말해요. 새벽에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요. 윤복은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조금 후 정분의 손을 찾아 잡았습니다. 2주가 거의 지날 무렵 큰아들 이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준서는 부모님과는 차로 4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윤복이 몸살을 앓은 것은 정분이 알려줬고 준서가 그날 이후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좀 어때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윤복이 말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 이제 밥도 먹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힘드시죠?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새벽에 잠도 잘 못 주무신다고. 윤복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쓸데없는 말을.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윤복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동시에 자식한테 걱정을 끼치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윤복이 말했습니다. 준서야, 나 괜찮아. 그냥 나이 드니까 회복이 좀 느린 거지. 내일이나 잘해.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돼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올 필요 없어. 바쁠 텐데. 준서가 말했습니다. 바쁘지 않아요. 가고 싶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윤복은 한참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다는 말을 솔직하게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 말이 가식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분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준서가 온대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온다는데. 정분이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당신 얼굴 보면 힘이 날 거예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내가 뭐 아직 그 정도야. 정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들 오면 항상 힘이 나잖아요. 제가 알아요. 토요일 오후 준서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준서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잠시 멈췄습니다. 2주 만에 보는 아버지의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았고 눈빛에 평소의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준서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나아지셨네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거의 다 나았어. 앉아라. 두 사람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분이 과일을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왔어요. 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도 보고 싶었어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 요즘 나 때문에 고생이야. 밥도 하고 약도 챙기고. 정분이 말했습니다. 당신 고생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당연한 거예요. 준서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내내 세 사람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서가 요즘 회사 이야기를 했고 윤복은 들으며 가끔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안 윤복은 자신의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얼굴을 보고 있으니 2주 동안 새벽마다 찾아왔던 그 무거운 생각들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준서가 잠깐 아버지와 둘만 거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정분이 설거지를 하러 들어가고 나서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어때요? 저한테는 사실대로 말해도 돼요. 윤복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좀 무서웠어. 몸이 이렇게 안 돌아오는 게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 준서가 말했습니다. 저도 걱정됐어요. 어머니한테 연락받고 윤복이 말했습니다. 다 나을 거야. 근데 이제는 예전이랑 다르다는 게 실감이 되는 거지. 준서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 신호를 이번에 들으셨잖아요. 윤복이 아들의 말을 듣고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냐. 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나이 들었어요, 아버지. 윤복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의사가 말한 2주가 지나고 3주가 됐습니다. 윤복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그 속도가 답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개운하지 않았고 조금만 무리해도 오후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한 번은 가까운 마트에 다녀왔더니 돌아와서 1시간을 누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마트를 다녀왔다고 누워야 한다는 것이 정분이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회복 중인 거예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마트 한 번 다녀왔더니 들어 누워야 한다는 게 말이 돼. 정분이 말했습니다. 말이 돼요. 지금 당신 몸이 그런 거예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등산 다녀와도 이러지 않았는데. 정분이 말했습니다. 당신 자꾸 예전이랑 비교하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당신이 기준이어야 해요. 예전 당신이 기준이면 지금 당신은 계속 모자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윤복의 머릿속에 한참 남았습니다. 예전의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면 지금의 자신은 늘 부족한 것이 됩니다. 60대의 몸을 30대의 기준으로 재면 항상 모자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이 그 기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같이 활동하던 친구 박성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복아, 요즘 왜 안 나와? 몸 아프다고 들었는데. 윤복이 말했습니다. 나아지고 있어. 조금 더 있다 나갈게. 성태가 말했습니다. 야, 나도 작년에 비슷한 거 겪었어. 허리 한번 삐끗했더니 한 달을 고생했잖아. 그때 알았어. 이제 우리 몸이 예전이 아니라는 거. 윤복이 말했습니다. 너도 그랬냐? 성태가 말했습니다. 다들 그래. 우리 나이가 그런 거야. 빨리 나오지 마. 완전히 나으면 나와. 그 전화 한 통이 윤복에게 예상치 못한 위로가 됐습니다. 자신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뜻밖의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정분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저도 사실 이번에 많이 힘들었어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내가? 왜? 정분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픈 거 옆에서 보는 게 쉽지 않아요. 몸 챙겨드리는 건 할 수 있는데 마음이 힘드신 거 보는 게 새벽에 당신 뒤척이는 거 들리면 저도 잠이 안 와요. 윤복은 그 말을 듣고 정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정분이 옆에서 챙겨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 한 달이 정분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윤복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분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어. 정분이 말했습니다. 미안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제는 서로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당신 힘들면 저한테 말하고, 저도 힘들면 당신한테 말하고, 윤복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정분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번에 새벽에 혼자 끌어안고 있었잖아요. 그거 저한테 말하면 돼요. 제가 같이 끌어안아 드릴게요. 윤복이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같이 끌어안으면 둘 다 새벽에 못 자잖아. 정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끌어안는 것보다 나아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한 달 만에 가장 가벼운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하고도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윤복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몸이 평소보다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2월의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추운 계절이었지만 햇빛이 밝았습니다. 윤복은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정분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일어나셨어요? 오늘 좀 어때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 나 잠깐 나갔다 와도 되겠어. 정분이 말했습니다. 산책이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짧게만, 단지 한 바퀴만. 정분이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추운데 두꺼운 코트 입고 나가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느낌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못 느꼈던 아침 공기였습니다. 윤복은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빠르게 걷던 걸음이었는데 오늘은 느리게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냥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단지 안의 나무들이 아직 앙상했지만 가지 끝에 뭔가 돋아나려는 것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는데 발바닥에 땅이 느껴지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정분이 말했습니다. 어때요? 힘들지 않았어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생각보다 할만해. 정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어서 들어와서 따뜻하게 드세요. 밥상에 앉아 밥을 한 숟갈 뜨는데 오랜만에 밥맛이 느껴졌습니다. 윤복은 그 밥 한 숟갈의 맛을 천천히 느꼈습니다. 다시 산책을 나가기 시작한 이후로 윤복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걸음은 여전히 예전보다 느렸고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 숨이 조금 찼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짜증을 내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몸이 이 정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정도에서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다녀온 후 윤복이 정분에게 말했습니다. 정분아, 이번에 아프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 정분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나 운동하는 게 건강하려고 한다기보다 뭔가 아직 젊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 빨리 걷고 많이 걷고. 근데 이제는 그냥 걷는 게 좋아서 걷고 싶어. 오래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분이 잠시 그 말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이번에 많이 생각하셨네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새벽에 자다 깨서 할 게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윤복이 배운 것이 있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호가 불편하더라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68배 몸은 38배 몸이 아니었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복지관에 다시 나가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성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오래간만이다. 많이 나아졌어? 윤복이 말했습니다. 나아졌어. 완전히 예전 같진 않은데 이제는 그냥 이게 나인가 보다 싶어. 성태가 말했습니다. 그게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잘 됐다. 두 사람이 복지관 안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난 후 다시 내과를 찾았습니다. 경과를 확인하는 검진이었습니다. 피검사 결과를 보며 의사가 말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많이 회복되셨네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직도 예전처럼 힘이 있는 느낌이 안 나요. 이게 언제까지 가는 건지. 의사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이 드실수록 감염 이후 회복에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잘 회복되신 게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셨다는 증거예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무리한 활동을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면역력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피곤하다고 신호를 보낼 때 바로 쉬는 게 필요해요. 윤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예전에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정분이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다 나으셨으니까. 윤복이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이제 몸이 신호 보낼 때 바로 쉬래. 정분이 말했습니다. 제가 그 말 한 달 전부터 했잖아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그때는 귀에 안 들어왔고 지금은 들어오는 거야. 정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거네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당신 말도 잘 들리거든. 이제는 정분이 말했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2월이 끝나가고 3월이 시작될 무렵 윤복은 아침 산책을 다시 매일 나가게 됐습니다. 단지 2바퀴를 돌 수 있게 됐고 걸음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속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는 것 자체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어느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단지 안화단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흙 위로 작은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추운 날씨였지만 땅속에서는 이미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복은 그 새싹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것들이 차가운 흙을 뚫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윤복이 정분에게 말했습니다. 정분아, 단지 화단에 새싹이 났어. 정분이 말했습니다. 벌써요? 아직 춥지 않아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춥긴 한데 나오더라고. 작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 정분이 말했습니다. 그럼 봄이 오고 있는 거네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것이 전부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짧은 대화가 충분했습니다. 윤복은 그날 오후 오래간만에 혼자 조용히 앉아 지난 2달을 돌아보았습니다. 몸살 하나에 이렇게 긴 시간을 썼다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완전히 낭비였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찾아오던 불안이 조금씩 작아진 것도 사실이었고 정분과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된 것도 이번 시간 안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을 줄 알게 됐다는 것이 윤복에게는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복지관에 다시 나가기 시작한 지 2주가 됐을 때 성태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지관 근처 설렁탕집에 앉아 국밥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태가 말했습니다. 야, 너 얼굴 많이 돌아왔다. 처음 나왔을 때는 아직 좀 안색이 안 좋았는데. 윤복이 말했습니다. 이제 좀 됐어. 근데 아직 예전만큼은 아니야. 성태가 말했습니다. 예전만큼이 언제인데? 예전도 계속 바뀌는 거잖아. 윤복이 그 말에 멈췄습니다. 성태가 말했습니다. 10년 전 예전이랑 5년 전 예전이랑 달라. 그러니까 지금 예전이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야. 5년 후에는 지금이 예전이 되는 거고. 윤복이 말했습니다. 야, 너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웠어? 성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아팠잖아. 아프면 생각이 많아지거든.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두 사람은 오래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울리기 시작한 것이 3년 전이었는데 그 사이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다니던 회원 한 분이 넘어져서 골반이 부러진 일도 있었고 또 다른 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병원에 실려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 함께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태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윤보가 우리 이번 봄에 어디 좀 다녀오자. 작년에 용문산 가기로 하고 못 갔잖아. 윤복이 말했습니다. 이제 미루면 안 되지. 봄 되면 날 잡자. 성태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진짜로. 두 사람이 밥값을 나눠내고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3월의 바람이 아직 차가웠지만 햇살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봄이 가까워지던 어느 저녁 윤복이 정분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저녁을 먹고 나서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윤복이 말했습니다. 정분아, 나 이번에 아프면서 내한테 고마웠는데 그 말을 못했어. 정분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윤복이 말했습니다. 그냥 말해야 할 것 같아서. 한 달 넘게 밥 챙겨주고 약 챙겨주고 새벽에 내가 못 자면 같이 못 자고 그게 다 당연한 게 아닌데 내가 당연하게 받은 것 같아서. 정분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저도 당신한테 그 말하고 싶었어요. 이 나이까지 같이 살아준 것.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한테도 얼마나 다행인지. 윤복이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말을 못하고 살았네. 정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하면 되잖아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하자.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살면서 서로에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들, 고마웠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두 사람 다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세대였고, 그래서 평생 이런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두 달이 그 문을 조금 열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윤복은 그날 밤 오랜만에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깊이 잤습니다. 3월 중순이 됐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면 이제 단지 안나무들이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련 나무에 봉오리가 맺혀 있었고 화단에는 새싹이 더 많아졌습니다. 윤복은 그 풍경을 걸으면서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반 전에 이 길을 못 걸었다는 것이 지금은 조금 먼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분이 차려준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복이 밥상에 앉아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정분이 40년 넘게 끓여온 그 맛이었습니다. 윤복이 말했습니다. 맛있네. 정분이 말했습니다. 맨날 먹던 거잖아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맨날 먹던 게 맛있는 거야. 정분이 국을 더 떠주며 웃었습니다. 그 아침이 특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여느 아침과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윤복에게는 그 평범한 아침이 2달 전에는 당연했던 것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후의 아침이었습니다. 아프고 나서야, 회복이 더디고 나서야, 새벽에 혼자 불안을 끌어안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이 그 아침 밥상 위에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밥 한 공기,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는 사람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윤복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약속대로 성태와 함께 용문산을 다녀왔습니다. 높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래쪽 산책로를 2시간 정도 걸었고 중간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상까지 올라야 직성이 풀렸는데 이번에는 중간 벤치에 앉아 산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분이 싸준 도시락을 펼치자 성태가 말했습니다. 야, 이거 정분 씨가 싸준 거지? 역시 다르네. 윤복이 말했습니다. 정분이가 아프고 나서 더 잘 챙겨. 성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아파야 해. 윤복이 말했습니다. 아프는 건 이제 됐어.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윤복은 발걸음이 묵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로였지만 나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몸을 써서 생긴 피로였고 그것이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잘 다녀왔어. 다리가 좀 뻐근하긴 한데. 정분이 말했습니다. 뻐근한 게 맞아요. 오늘 많이 걸으셨잖아요. 따뜻하게 드시고 쉬어요. 윤복이 말했습니다. 응. 그 짧은 대화가 전부였지만 윤복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프고 나서 더 선명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아프면 일주일이 가는 나이라는 것, 회복이 더디다는 것, 마음이 먼저 지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더디더라도 회복은 왔고 마음이 지쳐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며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옆으로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윤복은 걸음을 멈추고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성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봄이네. 윤복이 말했습니다. 봄이야. 2 사람은 그 꽃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